안녕하세요. 워싱턴 킴스TV 왓더 뉴스입니다. 한국을 일컫는 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백의 민족, 배달의 자손,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중에서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살리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부모님께 하는 효도, 이곳 미국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 효도와 미국인을 함께 연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왓더 뉴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왓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정말 사전이 필요할 정도로 수많은 신조어들이 있는데요. 케케묵은 노친네의 잔소리는 듣기 싫다는 의미의 꼰대, 아재라는 말을 비롯해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운을 때는 라떼, 그리고 입 좀 다물고 있지 노인네가 잔소리가 많다 해서 생긴 틀니가 딱딱거린다는 의미의 틀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금을 받고 사는 벌레라는 의미인 연금충이란 말까지 있죠. 고령자를 나타내는 이런 신조어들에 정말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의외로 이곳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미국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효도하는 미국인, 가장 가깝게는 부모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예약을 대신 해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부모를 대신해 줄을 서 있는 진 풍경은 코끝을 찡하게 만들기도 하죠. 미국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75세 이상 고령자 접종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곳 워싱턴 지역만 보더라도 75세 이상 고령자의 25% 정도만이 1차 접종을 받았어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일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주정부가 다시 지역정부에 배포한 후에 지역정부가 대형 병원과 그로서리 약국 체인에 재분배하고 각자 온라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예약받는 시스템이죠. 아주 복잡하죠. 한국에서처럼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을 이용해 고령자 순서, 직업 위험도 순서 등으로 차근차근 백신 접종을 통보하고 통제하면 좋을 텐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 제도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려면 스스로 인터넷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부모를 위해 자식 세대들이 대신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마치 톱스타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듯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거기에 툭 하면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죠. 이미 예약을 끝냈다가 지정된 시간에 접종을 하러 가면 백신이 떨어져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도 허다해요. 또다시 예약을 하려면 똑같은 소동을 치러야 합니다. 두 번째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곳도 많습니다.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천신만고 끝에 예약에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예약 시간에 백신을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통 서너 시간을 줄을 선 다음 겨우 기회가 오는데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대신해 줄을 서는 모습은 어디에서든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타주로 대학을 가고 또다시 대도시에서 직장을 잡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는 17세까지만 지속된다고 믿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주에서 거주하는 미국인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가더라도 가까운 곳을 다니죠. 또한 졸업 후에는 고향 가까운 곳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에 눈이 오면 낯선 사람이 와서 눈을 치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10중 8구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아들과 손자들입니다. 곡절 많은 세월을 살아온 한국인들의 삶은 부모 자식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세대 단절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비교적 변화가 적은 미국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늙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는 직접적인 부양 문화가 없기 때문에 효도 또한 없을 것 같지만 돈보다는
정이 오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봉양의 의미 자체가 다르고 자식이 아닌 국가가 봉양을 책임지려 합니다. 미국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며 일찍부터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데요. 현재 노인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 즉 1946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입니다.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아들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4배 이상을 지니고 있어요. 미국 금융계좌 잔액의 67%를 5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0대부터 50대까지 합친 자산과 비슷하고요. 미국의 평균 주택 소유율은 60%인데 60세 이상은 78%에 달하죠. 경제력이 뒤처지는 자녀 세대가 경제력이 훨씬 앞서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세태입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요즘 밀레니얼 세대의 효도는 유산 상속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봐왔던 미국인들의 순박한 모습을 떠올려 보면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노년 빈곤층 비율이 49%에 달해 국가와 자녀 세대가 어쩔 수 없이 부양 의무를 나누어서 져야 하지만 미국은 노인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노인들의 재산과 소득 수준만 보지 자녀의 학력과 소득 수준은 전혀 보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부양 의무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는 대신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노인과 장애인의 금융계좌에서 약탈 등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동학대 사례를 목격한 의사나 교사가 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의 60% 이상이 경제력은 높지만 인지 능력과 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시니어 피해자입니다. 예외적으로 매사추세츠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부모 의무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에 대해 강제 집행과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상태죠. 미국도 과거에는 부모의 부양 책임을 자식에게 떠넘긴 시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부모를 자녀가 매정하게 모른 척 하지는 않아요. 다만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처럼 소송 사태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어떨까요? 오래전 1세대들은 한국에서처럼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와서 밑바닥 일을 하며 고생하던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한인 2세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은퇴 후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 한국처럼 아파트 건설 초기 단계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줄서기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한인 2세들이 열일을 마다하고 부모를 위해 줄을 섰다는 일화는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죠.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입주민이 한인 노인으로 채워진 노인 아파트가 전국 대도시권마다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효도 문화가 오히려 미국에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오래된 리스펙트 문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효도 문화가 외면받는 이유는 수직적 가족관계 문화에 대한 반발 때문에 노인에 대한 공경 문화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드는 요즘입니다. 왓더 뉴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